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2년 오늘 12월 21일 오늘 수요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했고요. 정말 시장 답답합니다. 이게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고 급락은 아닌데요. 막 이렇게 증시가 그냥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고, 오늘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를 많이 팔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끝나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일단 오늘 보고서는 반도체 출하 재고 사이클이 좀 반도체 출하가 늘고요. 또 재고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인플레 감축법은 독이 든 성대인가 2차 전지 내용이고요. 해상풍력 관련된 내용이고,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음식료의 날이죠. 그동안 정말 음식료 왕따 당했는데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음식료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리온 어제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CS 베어링, 풍력, 해상 풍력 관련주고, 피팅, 관이 음세라고 불리죠. 이쪽 요새 좀 주가 시들시들한데 전방 산업은 어떤지, 그리고 반도체 내년 몇 월에 사면 될까, 이런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고, 그다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후공정 4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오테크닉스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인텍플러스 한번 이제 보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출하 재고 사이클 반등인데, 반도체 그러니까 출하는 뭐냐면 나가는 거죠. 반도체가 팔려서 나가는 거고, 재고는 이제 팔기 위해서 쌓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출하에서 재고를 뺀 게 만약에 값이 커진다, 출하가 많다는 얘기죠.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 거죠. 출하 재고가 마이너스거나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재고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동안 안 좋았는데 2달 연속 이게 반등했대요. 그러니까 이 지표로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반도체 출하가 개선됐다, 재고도 증가했지만 더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럼 재고는 당연히 줄죠. 쌓여있는 물량이 어쨌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 우리나라 코스피나 반도체 업종 수익률이 이런 이제 출하 재고 지표에 연동이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증시에도 좋은 뉴스인데, 또 이 출하 재고 지표는 기업의 수익성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이제 재고가 급격히 둔화되고 출하가 개선되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건 이게 결국 이거죠. 저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이제 억지로 재고를 내보내는 거죠. 싼 가격에. 아마 수출 가격이나 이런 거 많이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 털어내야 됩니다. 재고를 안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그래서 재고를 지금 털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싸게 파니까 많이 나가는 거죠, 물량도. 그래서 지표가 좀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개선이 되면 적자를 보겠죠. 털어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반도체 업종 주가는 이제 선행성이 강한데, 과거 수출 기준 업황이 한 5개월 이상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수출 안 좋죠. 근데 반도체 업종 주가가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내년 하반기 반등을 좀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그렇게 되면 보통 연초부터 강하니까, 그래서 아마 주가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 아무튼 지금 기업들이 재고를 밀어내고 있거든요. 이건 보이죠. 왜냐하면 제값에 팔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털어내는 거죠. 보면 여기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고 엄청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옅은 색이죠. 옅은 색의 이 파란색 선, 진한 거 말고, 이게 출하 재고 지표인데 저게 올라가고 있죠. 저게 오르면 어쨌든 코스피도 좋았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반도체 재고 증가율이죠. 이 진한 파란색 선은 꺾였죠. 저게 재고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출하는 밑에 있죠. 옅은 선 이게 뻥 위로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출하 늘고 재고 증가는 감소하고. 근데 결국 이건 뭐냐면 털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크로 지표하고 이제 경제 지표와 반도체 출하 재고 연관성인데 아무튼 반도체 출하 재고 터닝하면 이 경제 지표도 같이 올라가요. 좀 선행해요.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지표를 봤을 땐 반도체를 지금 오늘도 사실 막 골드만삭스가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 엄청 낮췄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외국인 막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반도체 재고는 늘고 출하는 감소하면서 부진했지만 이젠 이 재고 줄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업황 돌리는 건 조금 완전히 못 돌리더라도 뭔가 반등의 사이클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좋죠. 뭐 더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리고 IRA는 독이 든 성배인가 삼성의 장정은 연구원님이 중국 배터리 업체는 북미 진출이 어렵나?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실제적으로 미국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뭐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야 중국이 짓는 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그 뭐 중국 업체들이 짓는 걸 막는 문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현재 제조시설 갖추려면 뭐 갖추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포드가 중국의 CATL하고 공장을 미국에 구축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포드가 대신에 지분을 100% 가져가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이거는 악재입니다. 한국한테.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는 미국에선 중국 배터리가 없는 게 머리에 있는 건데 여기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그럼 밸류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굉장히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건 이거죠. 아니 아무리 포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건 모르겠습니까? 중국과 합작 배터리사를 만약에 미국에 만든다. 그걸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요거거든요.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짓는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CATL도 저기 멕시코에 지으려던 건 무기한 연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런 뭐 뉴스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게 현실화되면 이건 동의해요. 만약에 저게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배터리사한테는 부정적인데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구체 생산업체는 크레딧 받을 수 있나? 전구체는 이제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섞는 거죠. 그 양극재를 만드는 이제 원재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황산화 처리를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탄생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세제 혜택이나 첨단 제조 생산 그 크레딧,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예, 보너스를 주거나. 예, 근데 전구체는 포함이 안 돼 있대요 이번. 그러니까 전구체는 요즘에 뭐 전구체 이슈도 많잖아요. 근데 전구체는 여기에 포함은 아직은 되진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 달 말에 이 IRA 법안 관련한 세부안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 본격적인 이런 이제 광물 규제나 중국산 쓰지 말란 얘기인데 아마 3월에 시행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건.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뭐 세부 규정이 더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제조 생산 및 크레딧 뭐 비교라고 하는데 뭐 이런 제도들이 두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는 한도가 있고 하나는 한도가 없는 거죠. 그 니켈 관점의 전구체 공급사인데 니켈 재련에서 황산 니켈, 전구체 이 세 개를 섞어서 전구체 만들고 그 다음에 양극재 만들고 배터리로 가는데 이 전구체 관련해서는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2차전지가 요새 너무 안 좋아요. 뭐 이것도 좋은 내용의 보고서는 아닌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LG엔솔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답답할 수 있고요.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오른 게 이제 좀 부담으로 이제 되돌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도 좀 좋아지면 다행인데 테슬라가 안 가니까 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LG엔솔 실적 발표 다음 달이니까 그거랑 테슬라 주가 회복이 좀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주가에 지금 워낙 빠졌잖아요. 그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모멘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좀 관망하는 구간이죠. 뭐 사거나 팔거나 이거보다도 기다리는 구간 같아요. 예, 조금 더 지켜보는 뭐 구간인 것 같고, 해상풍력이 그동안 육상풍력에 비해서는 적었죠. 왜냐하면 이 같은 면적이 생산하는 전기량은 많은데 너무나 설치하기 힘들어요. 바다에 지어야 되니까 설치 비용, 운전 비용 막 이런 것들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 또 배로 가서 설치도 해야 되고 또 해저 케이블 연결해야죠. 근데 일단 만들면 되게 좋아요. 만들면 같은 이제 공간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또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좋아진 점은 터빈 크기가 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터빈에서 이게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터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게 같은 바람이어도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해상풍력 이제 최근에 건설 비용도 좀 감소하고 있고, 예. 근데 건설 비용이 그동안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것도 좀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제품 설계 표준화, 규모의 경제, 터빈 설계, 안정적 정부 지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이제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근데 사업 비용 중에 제일 많은 게 터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터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상풍력에서. 근데 터빈 사이즈가 옛날에 20년 전에 1.7메가와트였는데 지금 7메가와트, 최근에 14메가와트까지도 나왔어요.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대형. 발전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풍력 시장은 고성장하지 않을까. 또 유럽, 미국, 대만, 한국도 정부 정책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나라들보단요 사실은 해상풍력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그냥 꽉 잡고 있어요. 특히 영국 해안가에 되게 많죠. 뭐 스코틀랜드나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아무튼 유럽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게 바로 해상 풍력이니까 유럽 기업들한테 납품을 많이 하거나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터빈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효성 첨단 소재 나왔는데 요새 안 좋죠. 좀 오르다가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 같고요. 그 분기 기준으로 지난 분기보다는 한 7.4% 정도 이익이 감소할 것 같고, 비수기 영향이 좀 있죠. 그리고 탄소섬유나 아라미드 같은 특수 섬유는 좋을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쪽은 고성장인데, 다만 타이어 첨가제, 타이어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판덱스도 하는데 지금 중국도 리오프닝 하면 의류 매출 늘겠죠. 그래서 아마 스판덱스도 이제 아마 내년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회복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탄소 섬유는 이제 수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첨단 소재, 의류 소재, 뭐 이런 것들, 또 타이어 첨가제, 그러니까 각각의 중요한 핵심 소재들을 다 만들어요. 경기에 다 민감한데 이게 내년 중국 소비가 회복이 된다면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제품들의 수요가 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게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그 FN 가이드 상장 기업 분석에 보면 PBR 밸류로 보면 이제 거의 저점까지 와버렸죠. 완전 저점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옛날에 그 코로나 때고 2배까지 좀 떨어져서 주가는 확실히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좀 저평가된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타이어, 의류, 뭐 이런 각종 소비재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면 이 회사는 그런 걸 만들죠. 소재를. 당연히 좋아지는데 그게 내년에 아마 가셔야 되지 않을까. 효성 첨단 소재는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소비가 회복될 때, 지금 중국 소비가 제일 안 좋았던 게 의류나 가전, 가구 이런 건데 거기에 이런 화학 소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계속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뭐 이게 뭐라고 할 게 없고요. 그냥 너무 다 좋더라고요. 예. 목표주가 16만 원 유지했고, 뭐 11월 영업실적 성장률도 그냥 엄청납니다. 영업이익이 62.5% 증가했고요. 넘사벽이고요.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데도 물량 증가로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가가 좀 계속 늘지만 워낙 파는 게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중국, 베트남 명절 효과 일부 선반영을 감안해도 영업 실적성,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에 이제 명절 효과가 있어서 춘절이죠, 다음 달에.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사나 봐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실적 좋다고 합니다. 한국은 11월 매출액이 25%, 영업이익이 26%. 원가 부담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조금 이제 그 환율이나 곡물가 떨어지면서 완화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원가 부담은 조금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판매가 올렸는데도 잘 팔리고 있고, 중국은 27.6%, 명절 관련 선출고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신제품 및 기존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뭐 계속, 예, 좋은 흐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스낵 부분의 성장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도 뭐 그냥 계속 고성장. 러시아도 의외죠. 막 전쟁난 국가인데 여전히 오리온이란 제품, 오리온에서 만든 제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뚜렷한 지배력 상승, 마진 레벨 개선 이런 거 다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하는 것도 수혜고요.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골고루 좋은 것 같고, 경영진도 참 경영 잘하는 것 같고요. 실적 좋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이. 그때 막 너무 안 좋았었죠, 한때. 그 브랜드 충성도 높고, 그래서 PER도 여전히 좀 상당히 낮은 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온이 이제 오늘 주가가 좀 올랐죠.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음식료가 다 좋아요. 사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견조한 편인데도 PBR 기준으로 여기 보면 밸류가 이 PER, PBR 보시면 밑에가 있죠, 다. 그동안 얼마나 눌려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적 좋아지고 주가도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과거에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좀 강세 흐름은 더 이어질 것 같지만, 근데 단계 좀 워낙 올랐으니까요. 오리온도 좀 쫓아가는 건 지금은 조금 우린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여전히 좋죠. 밸류도 낮은 편이니까 보유 관점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CS 베어링,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아까 해상풍력 관련 기업이고요. 이제 베어링이라는 이제 부품을 만들고 미국에서 생산세액공제, 풍력 발전으로 많은 걸 전기를 생산하면 이제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1992년부터 시작이 됐고, 뭐 150kW 이상의 풍력 이런 데 해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해주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이 세액공제 제도가 20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작년까지는 좀 연장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다 보니까 뭐 풍력 설비 규모 변동성이 크게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근데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 적용 기간이 좀 연장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예, 요런 거 관련해 가지고 하위 규정 마련에 좀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6개 분야에 한해서 하위 규정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나올 거고, 그 하위 규정이. 그리고 이제 이 어차피 해상풍력 시장은 앞으로 고성장은 하겠죠. 근데 이제 CS 베어링이 주로 납품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지멘스 가멘스, 아마 여기가 1등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독일 회사죠. 그래서 베스타스는 덴마크, 유럽 쪽이죠. 유럽이 지금 제일 크다 그랬죠.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 돼, 더 많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G 있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여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데로 지금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이 점은 좋은 거죠. 그래서 요린이라는 이제 부품이 있는데, 이게 육상용과 해상용 그 제품 인증을 완료를 했고, 육상용 주력 제품도 지금 3메가, 4메가 블레이드 베어링 인증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지멘스 가멘사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은 커요. 그러니까 육상에 들어가는 그 터빈보다 이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게 크니까 요게 이제 거기 들어가는 블레이드 베어링도 커지겠죠. 이거를 개발 계획을 협의 중이고, 개발을 한다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베스타스 쪽에는 그 육상 풍력용 블레이드 베어링 시제품을 제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인증될 것 같고, 다만 저게 안 되면 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유럽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성과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15메가와트급이거든요. 해상풍력에 이거를 아마 지금 내년에 개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개발이 돼서 납품이 되면 굉장히 이제 회사가 한 번 더 도약을 하겠죠. 왜냐하면 대형으로 가니까 사이즈가. 그리고 모델 수도 증가할 것 같고. 현재 2메가, 3메가와트급의 육상용 제품이 아직은 준데 이제는 육상용 제품도 이게 터빈이 커지고 해상용은 10메가와트급 이상이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동그란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사이즈인데 육상용이 확실히 작죠. 사이즈를 보시면 육상용은 좀 작아요. 해상용은 작은 거 안 합니다. 큰 거예요. 굉장히 크죠. 육상용은 6메가와트 이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 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큰 걸 만들죠. 그죠? 직경이 이렇게 크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육상용 크기, 해상용 이렇게 커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베스타스 제품이고 요게 이제 오른쪽에 G 이제 두 군데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상풍력 요새 풍력주들도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풍력주가 나쁘다가 아니라요 비싸요. CS윈드 그래서 요새 좀 안 가죠. 안 가는 이유는 명확한 건 없고 어제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했더라고요. 아마 뭐 이익 실현인지 손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좀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 기관 투자들이 좀 팔았더라고요. 요게 CS 베어링입니다. PBR 지금은 딱 중간 밑에 있죠. 그래서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습니다. 싸려면 2.1배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어중간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CS 베어링은 확 빠질 때 투자하시는 게 좋고 아직 적자죠. 실적도 좀 더 좀 지켜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PBR 기준으로 지금 BPS가 3,700원이니까 지금 한 3,700원 되거든요. 여기 최바닥이 2.12배네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죠. 저기까지 오려면 한 8,000원 정도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우리가 친다면 8,000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고 지금 8,300원이네요. 많이 내려왔네요. 2.1배 BBI 2.1배가 바닥이고 BPS가 3,700원 맞죠? 3717 그 다음에 2.12배 7,880원이니까 거의 한 8,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00원 정도 뭐 그 구간에선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은 좀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해상풍력 쪽에서 한번 지켜보시고 단 이제 실적이 적자니까 흑자 나는 것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4분기 그러니까 내년 1월이나 2년에 실적 발표할 때인데 그건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니까요 자꾸. 그래서 뭐 흑자 전환하고 그렇다면 주가가 비싸진 않으니까 괜찮겠죠. 그러니까 아직 뭐 너무 급하게 보진 마시고요. 대신에 박장훈 연구원이 피팅 우리 관 이음새 파이프 연결하는 거 이게 전방 산업 이제 공부를 이제 체크한 것 같은데 과거 상승 사이클에서 판매 단가가 톤당 11에서 13달러였는데 지금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대요. 그리고 주요 상위 에너지 회사 8개사가 설비 투자를 이렇게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주요 업체들도 10% 정도 올릴 거고 미국의 셰일가스나 이런 업체들도요 20%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해야 거기에 파이프라인 설치가 되죠. 유럽의 수입 LNG 여기도 다 파이프 들어가거든요. 관 이음새 같은 거. 지금 현재 24개인데 17개를 짓는다는 얘기죠. 현재 유럽에 있는 LNG 터미널이 있어야지 이제 LNG 선에서 그
그 기체를 빼가지고 그 액체를 빼서 기체로 바꿔서 가스로 만들어지거든요. 용량 기준도 한 44% 증가할 것 같고요. 예. 내년에 올해 4개, 이제 내년에 4개 정도 터미널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본격적으로 완공되는 시기는 한 25년 정도 이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주요 LNG 수출 터미널 프로젝트는 캐나다, 미주, 카타르 이런 데가 있고 중동도 카타르 쪽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이죠. 카타르가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 LNG 수출하려면 터미널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북미 지역의 LNG 수출 프로젝트도 현재 예정된 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물량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도 조금씩 살아나요. 해양 플랜트에도 들어갑니다. 저 피팅이 73, 74, 78%로 상승하고 있고 또 베이커 유즈 굴착 건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셰일가스 같은 거 시추하는 거죠. 뭐 원유 요것도 지금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 측면에선 피팅 업체들이 좀 나쁠 만한 이슈는 별로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업데이트한 자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팅 업체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그전에서 이제 반도체 내년 몇 월에 사면 되냐. 반도체 주가 바닥 사이클은요. 재고 자산을 매출로 나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 자산을 매출로 나눈 게 노란색이거든요. 이게 올라간다는 뭔 얘기예요? 매출보다 재고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재고가 급증한다는 얘기죠. 주가는 안 가고. 예. 근데 반대로 이게 언젠가 꺾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돌릴 텐데 그 구간을 이 매출액 성장률이 급감할 때,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출이 급감할 때가 오히려 좋다. 재고떨이 나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한 20% 이상 감소하면 주가 바닥이 나온대요. 근데 3분기에 마이너스 7인데, 그러니까 4분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내년이 되게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이 많다면 내년 봄을 바닥으로 출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 초 한 봄 정도, 그때 중국도 풀리고 하니까. 단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 매출액이 많이 감소를 하면 도망간다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과거에도 변곡점이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가 뭐 너무 안 좋아서 어렵죠. 힘들지만 그만큼 또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고서 마지막으로 인텍플러스 3D 패키징 수혜주고요. 검사 장비입니다. 반도체 외관이 여기가 뭐가 문제 있나 그런 거 이제 검사해주는 업체고 전 세계 점유율 40%. 또 미국 무역 분쟁 이제 중국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오사트 후공정 업체입니다. 글로벌 후공정 서비스 업체와 신규 계약을 좀 맺은 것 같아요. 특히 중국 회사들은 인텍플러스의 경쟁자가 그 미국의 KLA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 아이코스 장비 수입이 좀 그 약간 제한이 된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 의존도가 좀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1위 오사트 업체와 품질 테스트를 끝냈고 내년부터 아마 거래가 진행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게 미중 갈등의 좀 수혜 기업이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의 제품 KLA도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패키지 기판이 대면적하고 있는데 이거를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했나 봐요. 인텍플러스는 충족을 했고 그래서 인텍플러스 고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패키지가 이 자꾸 고도화될수록 그러니까 이 첨단 패키지 공정이 있죠. 이렇게 되면서 범프라 그러죠, 범프.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후공정도 배웠으니까요. 기판이 있고 여기에 네모난 그 칩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동그란 거 붙이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게 이제 숄더벌 범프라고 하죠. 요 밑에도 붙어요.
요거 이제 숄더볼 만드는 회사가 덕산 하이메탈이고, 아무튼 요런 범프가 들어가는데 이 범프 불량 생기면 안 되거든요. 다시 다 불량 처리해야 돼요. 육안으로 못 봐요. 미세 억류 때문에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백색 광주 사간석계, 저도 이게 정확히 이건 좀 몰라서 그러긴 한데, 빛을 수직으로 입사시켜서 음영이 안 새기게 하고요. 이게 일본에 아마 경쟁사는 저 음영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안 좋고, 예, 인텍플레스는 그거를 음영이 안 새기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빛을 수직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고속 영상 처리 장치도 자체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 하이엔드 기판 업체들한테 이거를 막 기술력으로 고객수를 확보한 거예요. 일본의 타카우카 도코 이 두 개랑 이제 거의 쌍벽을 이룬다. 그래서 동사는 시장 점유율이 또 70%로 1등이고, 플립칩 BGA는 이제 자동차나 서버에 들어가죠. 대덕전자, 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의 증설과 서버 및 전장의 확대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좀 꾸준히 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트렌드는 저쪽이 맞죠. 증설, 서버, 전장형. 그러니까 많이 쓰일 텐데, 다만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PER은 9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주가 3만원짜리였는데 지금 15,000원. 그리고 PER 거의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근거는 명확하죠. 아, 이거 싸구나 알 수 있죠. 근데 대신에 올라갈까? 이 고민인데, 어쨌든 반도체 플립칩 기판 패키지 이런 방식도 좀 변하고, 자동차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 패키지 기판에 이걸 부착할 때 이 숄더볼 있죠. 이걸 굉장히 작게, 예,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범프 검사하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이제 범프에 그 문제가 생겼나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또 자동화 해주니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파이어, 말도 많던 사파이어 레피즈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2.5D겠죠. 이게 옆으로 늘어뜨리죠. 칩이 4개를 한 공간에. 그럼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인텍플레스가 장비가 이게 더 들어갈 게 많은 거죠.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주가도 뭐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텍플러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장중에 공시가 있어서 공시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GMBS 엔지니어링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그 보고서 한번 봤던 거. 유니셈 GST의 경쟁사죠. 스크러버. 반도체 인프라 장비고, 요게 근데 이제 태양광에도 수출 받았대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반도체만 하지 않는다 그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공사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삼성 계열사인 삼성 SDS입니다.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의 정보통신 관련한 뭔가 소프트웨어 그걸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HSD 엔진은 이제 그 선박용 엔진인데, 이게 금액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는 7.4% 정도. 그리고 계약 상대방은 삼성중공업으로 일단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도 잊을만 하면 꾸준히 이 그러니까 약간 단가 올리면서 계속 체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넥스틴, 중국 업체 계속 반도체 납품하잖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 거 못 쓰니까 중국이. 그래서 상대방이 창신 메모리라고,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죠. 여기 아마 납품을 하는 것 같고, 세부 내용은 이제 그 웨이퍼 인스펙션 시스템,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이제 뭔가를 주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 이제 그 화학가스 뭐 이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웨이퍼 인스펙션 검사 장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웨이퍼에 뭔가 결함이 있거나 이거를 이제 그 찍는 거죠. 찍어서 뭐 문제 있나 없나 이런 걸 이제 그 알려주는 필수 장비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를 미국의 KLA가 거의 독점했거든요. 혼자. 근데 이제 그 균열을 넥슨이 뚫고 들어왔고, 넥슨도 이제 기술력이 좋으니까 중국 업체들이 러브콜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보내라고. 예. 넥슨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뭐. 예. 아무튼 미국의 이런
규제 이슈가 일부 기업한테 오히려 호재가 좀 되고 있다. 다만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넥스텐이 공급하는 건 좋은데 미국이 아예 못하게 만들어서 반도체를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저 장비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은 꼭, 그러니까 중국에 무조건 납품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 좀 공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일단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면, 요 기사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환경 코리아 마켓에서 그 상장 기업 인수합병할 때 이제 보통 대주주한테만 이 대주주 지분을 사가잖아요. 비싼 가격에.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이 M&A 할 때 15만 원에 뭐 저기 사가는 사람이 대주주 지분만 15만 원에 사가고 소액주주는 안 사줘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50%한 주를 의무 공개 매수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이건 정말 잘한 일이죠. 예. 아니 그 소액주주만 피해 보잖아요. 한샘 기억 하시잖아요. 한샘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한샘 M&A 했는데 대주주만 좋았죠. 대주주는 굉장히 비싸게 팔았어요. 소액주주는 비싸게 못 팔았죠. 팔고 싶어도 안 사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 주주도 저런 것부터 바뀌어가는 건 되게 좋은 겁니다. 저런 게 돼야 우리가 또 장기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장기 투자를 권유드리지만 어려운 게요. 안 되니까요. 뭐 이게 지배구조 개선도 잘 안 되고 주주 가치도 높지도 않고. 근데 뭔가 바뀌어요. 저번에 메리츠 증권, 메리츠 금융지주부터 지금 요런 제도 좋죠. 또 물적 분할도 이제는 못하면 사실상 지금 최근 나오는 거 보면요. 물적 분할 이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다 요청하시고 알리시고 한 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게 하면 바뀌어요. 좀 시간은 더디더라도. 그래서 이런 제도는 되게 좀 좋은 제도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장 끝나고 제가 한번 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일단 보고서하고 공시까지 또 뉴스까지는 좀 일단 전달을 해드렸고 시장 끝나면 바로 시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뭐 끝이 났고요. 이게 그냥 답답하네요. 증시가 뭐 보시면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오늘은 이제 빠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을 5조 원대로 반도체를 1.8조 원 1.8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1조 5천 반도체 예상 영업이익을 낮춰버렸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팔았겠죠. 요런 리포트를 보고 그래서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주가 거의 반응을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도 그 보고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결국엔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재고를 빨리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지고대로 너무 막 수치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오늘 새벽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안 좋게 끝났고 오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거든요. 내일 새벽에.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또 한 번에 구세주 역할을 할지 한 번 더 다운을 시킬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좀 이 매도가 증시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전기전자만 1600억 팔았죠. 결국 뭐예요? 다른 건 안 팔았어요. 거의. 그냥 IT만 판 거예요. 결국 거의 그냥 삼성전자만 집중 매도를 좀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168만 주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거기다 오늘 LG엔솔도 되게 안 좋았고 SK하이닉스 이 2차 그 IT 3인방이죠. 이 3인방을 줄줄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세 개가 빠지니 뭐 증시가 버티지 못하죠. 시총 1, 2, 3등 다 떨어지니까 그걸 외국인들이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매도를 했던 게
오늘 시장 하락의 원인이었고, 또 이 거래 과정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어제도 말씀드린 세금 이슈가 뭐 어쨌든 지금 결론이 안 나요. 유예는 된 것 같은데 법인세 어떻게 할 건지, 대주주 과세 요건 10억이냐 30억이냐 100억이냐 이것도 아직 결론 안 나고, 그거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참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뭐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좀 답답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인의 매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래도 시장이 크게 안 빠진 건 이제 금융투자나 기관이 받아는 줬어요, 물량을.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졌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의 날입니다.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음식료고요. 동원 F&B, 풀무원, 대상, 뭐 롯데칠성, 오늘 오리온이 난리가 났죠. 7%. 삼양식품부터. 아무튼 그 요즘에 되게 부진했는데 그 어제 아시겠지만 환율이 급락했잖아요. 환율 급락 대표 수혜주가 사실은 이쪽 섹터죠. 그래서 오늘 음식료가 좋았고, 의류주도 되게 좋았어요. 오늘 왜냐면 나이키 효과가 있는 거죠. 나이키가 시간에서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OEM 회사인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았고, 또 요새 전기가스 쪽도 좋죠. 요새 뭐 한전도 오르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가 오늘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는 중국의 한 TV 방송사가 한국 드라마를 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이슈도 계속 올라간다면 반대로 하셔야죠. 흥분할 게 아닙니다.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지금 이렇게 좋을 때 남들이 이렇게 좋다고 할 때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제약주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감기약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 좀 쿨다운 하셔야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코로나로 올라갔던 게 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의료기기 좋았고, 오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그 백악관 가나 봐요. 거기.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근데 그것 때문에 올랐다면 좋은 건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펀더멘탈로 가야죠.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는 이유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왜 올랐는지. 그래야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니까. 그리고 음식료가 가는 건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음식료는 펀더멘탈로 간 거예요. 테마로 간 게 아니라 뭐 어떤 호재가 있는 게 아니죠. 환율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 떨어지고 내년 실적 좋을 것 같고, 이미 오리온은 그걸 만들어 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가격은 올려놨고, 인상은 또 주가도 싸요. 일부 기업들은 배당 주는 기업도 있고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음식료는 다른 거죠.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아까 올라갔던 업종들은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주도 이제 중국이 이제 그 1월 3일부터 이제 입국자 격리 해제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풀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예. 이런 것들은 이제 여행이나 카지노, 항공 이쪽에도 좋을 거, 면세점한테도 좋죠. 예, 면세점 업체한테도.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중국의 약간 리오프닝 수혜주도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좋았고요. 요즘에 현대중공업 되게 좋고, 카지노도 그 이슈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좋은 거는 이제 2차전지. 2차전지 여전히 안 좋고요. 리튬 관련주에서는 오늘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 안 좋았고, 오늘 뭐 DB하이텍,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2차전지 섹터 다 안 좋았고요. LG엔솔이 요즘에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빠져도 LG엔솔이 싸지가 않는 게 문제죠. 비싸요 여전히. 워낙 그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다 이 테슬라가 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폴더블 폰이나 오늘 뭐 리비안 관련주, 통신 장비 뭐 이런 쪽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계속 안 좋아요. 지금 보면 뭐 만도, 기아, 현대차 아직은 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스마트폰 섹터도 여전히 좀 시간 필요한 것 같고요.
좋지가 않죠 아직은. 반도체 소부장도 안 좋죠. 형님이 못 가니까.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게임주도 오늘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주 정도 괜찮았고 대부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이폰, 가상현실, IT 대표주 뭐 계속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회사, 원전, 태양광. 태양광도 뭐 요즘엔 그냥 큰 변화가 없죠. 관광업체, 관광이나 피팅 이쪽도 뭐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오늘 시장이 빠진 건 아까 말씀드린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 세 개가 얘네가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들어와서 올린다 그럼 지수 그날은 올라가는 날이에요. 다른 기업은 빠집니다. 지금 못 가죠. 그러니까 이들이 못 가면 증시는 못 올라가고요. 당분간은 제한되는데 종목 장세예요. 막 아까 드라마 관련주 갔다가 제약주 갔다가 막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녹기 쉬워요. 그럴 때 막 이거저거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음식료랑 분류를 해야 음식료는 펀더멘탈로 가는 거고 다른 그 일부 테마주는 재료로 가는 거예요. 재료로 가는 건 짧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걸 조금 잘 구분을 해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 다 말씀을 드렸고 좀 답답하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할 때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 주 30일은 장이 안 열려요. 아시죠? 요거 꼭 좀 기억해. 12월 2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거래. 올해는 12월 29일에 마지막 거래가 돼요. 아셨죠? 그리고 12월 27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시고요. 12월 30일은 장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거 꼭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힘든 장 또 고생하셨고요. 네. 매일매일 이게 지칩니다. 이거 뭐가 좀 역동성 있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뭐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M&A 관련해서 이제 소액주주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대주주가 만약에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면 이제 소액주주도 그렇게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오늘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습니다. 공개 매수.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많은 좀 법들이 바뀌어서 소액주주 보호가 된다면 진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돈은 잘 벌어요. 회사들이 그동안 체력도 좋아지고. 근데 왜 증시는 이 모양이냐, 왔다 갔다 하면서 주주 가치가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뭔가 바뀌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기운들 내주시고 좀 내일은 좀 시장이 올랐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힘없는 장이다 보니까.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